DB 확보 방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관련된 내용과 자료들을 찾아보고 취합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분들을 여러가지 믹스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도움이 되고 초보 마케터 분들에게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SNS 등을 활용을 하는데 요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유료 광고 집행으로 연령이나 성별, 거짓 등을 조건 설정해서 타겟팅하는 것이 특징인데, 장점은 타겟 세부 설정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DB가 가능하다는 것, DB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S 활용된, 즉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대신 단점은 이미지나 카피라이팅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도달률에도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DB 확보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용 집행 대비 효과가 예상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실력차 뿐만 아니라도 페이스북 유저들의 특성상 이런 비용 집행 대비 효과가 예상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단 광고주 입장에서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트위터, 인스타도 있지만 제가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대신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타겟팅할 때 물품의 종류, 상품 종류나 그 다음에 업체의 특징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나이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 속하죠. 그런 경우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페이스북과 인스타에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블로그 활용 방법인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30대, 40대가 주를 이루고 50대까지도 꽤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이미 많이 있죠. 대신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 블로그를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해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 브랜딩을 하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실질적으로 하루 방문자가 1000명 정도만 된다 해도 실제 수익률가 높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예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숙달되고 알고 있지만, 예전에 초보 블로거일 때 하루 몇백 명밖에 안 들어오는 블로거임에도 실제 계약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때 블로그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 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블로그 운영법이나 관리하는 데 시간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웃 관리, 서울 이웃 추가나 관리, 이렇던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다른 방법책으로는, 만약에 회사 입장이라면은 직원들에게 블로그 운영하는 법과 그런 기타 온라인 방법들 강의해주면서 보완하면 그런 부분도 괜찮겠죠. 특히 이제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좀 효과적일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업체에서 마케터가 관련 사진과 글을 개인 블로그들에게 원고를 지급하고 배포하는 방식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피드백이 빠른 편이죠. 대신 이제 이런 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양호한 편이기도 하지만 팀킬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지금 뭐냐면, 사진과 원고의 경우는 그대로 쓰면 유사문서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끔 방향을 바꾸는 게 좋아요. 보통 업체에서 이런 글이 있으니까 원고와 사진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얼마 원고를 받겠다라고 보통 블로그 입장에서는 이런 쪽지나 메일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좋지 않을 수가 있죠. 일단 유사 문서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 재가공을 하거나 사진 같은 경우 다른 사진을 쓰는 경우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위 방법과 비슷하면 다른 부분인데, 업체, 즉 마케팅 대행사 같은 경우에서 개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원고를 제공하죠. 원고를 제공하면서 가이드글만, 방향만 제시해주는 것, 현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흔히 체험단이라고 하죠. 일단 물건을 받고, 상품 체험단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받고, 그래서 진짜 사진을 찍고 블로거와 그리고 글도 써주는 거죠. 사실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와 방향성을 잡아주는 방법인데, 이 부분이 유사문서에는 걸리지 않을 확률이 제일 높죠. 유사문서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단 이제 보험이나 건강 이런 경우에는 후기성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관련 상품을 어떻게 지급받아서 그걸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다른 키워드를 적절하게 뭐 전달해 준다는 것,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마케팅 실행사와 대행사 선정에서의 연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블로그 마케팅 실행사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프로그램 다룰 수 있는, 즉 개발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마케팅 실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조건으로 특정 키워드를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가격이 좀 있는 편이죠. 그런데 상위 노출을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약속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도 해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 세부 키워드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율을 해봐야겠죠. 어느 정도는 이런 걸 알고 볼 수 있어야 마케팅 대행사나 실행사와 연결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카페나, 네이버 카페나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게릴라 마케팅을 활용하는 거죠. 사실 이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썩 좋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단 1인 마케터 입장이나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단 페이스북과 같은 유료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것을 하기 전 단계로 어느 감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게릴라 마케팅을 하면서 스스로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그대로 카페 등에 미리 가입을 하고선 관련 광고물을 뿌리고 빠지는 방법인데, 단점으로는 일단 강퇴를 당하거나 정지를 당할 경우 아이디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그런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강의를 듣거나 본인이 직접 자료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대형 카페나 관련 타겟 카페 유료로 임대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죠. 진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런 식으로 월마다 임대를 하는 대신 임대료를 얼마씩 내는 거죠. 이런 카페들이 꽤 많고, 카페장에게 보통 연락을 해서 임대료 조율을 해볼 수 있어요. 보통 임대료는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만 이제 관련 데이터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인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교육 같은 경우 첫 번째로 교육 플러스 직접 광고 연결하기.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회원을 확보해서 그 회원이 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받으면서 다시 또 그걸 관련된 어쨌든 직접 연결할 수 있게, 광고주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또 회사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생겼고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은 보통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주, 광고주 겸 어쨌든 업체 입장에서 이런 걸 진행한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마케팅적인 능력과 아니면 마케팅적인 부분을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은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병행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육을 해서 블로거나 어떤 마케터들을 같이, 물론 유료로 어느 정도 비용을 받은 방법이 낫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회원화시켜서 다시 그 회원들을 갖고 그 회원들과 함께 다시 실제 본인이 회사의 직접적인 상품을 노출시키고 마케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회원도 이익이고 광고주나 이런 업체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점 같은 경우는 DB를 체크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런 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한 명은 내주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직접 진행을 같이 해줘야 이 부분 시스템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 자체의 홈페이지나 뭐 밴드,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정보 교류를 하는 거죠. 이벤트를 통해서 DB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이런 부분들은 큰 회사들은 많이 갖추어져 있죠. 홈페이지에 회원이 방문해서 관련된 상품을 보고 직접 연락처나 이런 부분을 남겨서 문의를 하거나 할 때 DB가 형성이 되는 거죠. 대신 단점은 이것은 기간이 꽤 소요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플랫폼을 키우거나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비용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비용 지불 대비해서 비용 지불 대비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는 저도 직접 체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또 감히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양지 딜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무료적인 혜택이나 이벤트 같은 거죠. 소비자가 뚜렷이 얻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관련 상품이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다른 자료에서 읽은 내용인데 보면은 좋은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게 마케팅이라는 것. 즉 좋은 상품, 좋은 것을 더 잘 팔리게 하는 것이 마케팅이지, 좋지 않은 아주 안 좋은 것을 마케팅을 통해서 잘 팔리게 한다면은 일시적으로는 어느 효율을 내거나 마케팅 능력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온라인 시대고 어쨌든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과 좋지 않은 상품은 누구든지 구분할 수 있고 쉽게 phân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 제품 자체가 경쟁사들과 해서 큰 차별점이 없다 한다면은 어떤 좋은 제품 자체를 개발하는 거에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사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품 자체가 경쟁사 대비 그냥 평범하다 하면은 그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나 그 부가적으로 주는 다른 강점을 높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특정 업체 같은 경우 대형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떤 고객의 특징이 뭐죠? 배달 속도가 되게 빠르죠. 배송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부분을 강점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일반 제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에 대한 고객들이 많이 확보가 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물건 자체를 좋게 하고 제품을 제일 좋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서비스나 다른 마케팅적인 부분을 공격적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수익을 내고 그런 효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